눈에 싸움 만화 라고 하면 누구나 먼저 떠올릴 만화 데스노트.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갖춘 일본을 대표하는 만화 중 하나이자 そうやられた計画通り俺渋い丸拓を略して渋拓 등 수많은 명짤방과 악기로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데스노트는 왜 이렇게까지 흥했을까? 재밌어서. 그렇죠, 당연히 재밌어서입니다. 그렇다면 데스노트는 어째서 재밌을 수 있었을까요? 만화가 어떤 힘을 가졌길래 이런 재미를 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저희 시선으로 본 데스노트를 통해 데스노트의 어떤 부분이 재밌었고 왜 재미있었는지를 알아보며 그냥 바로 재밌는 데스노트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며 봐보시겠습니까? 참고로 전 뭐 누가 정윤양에 대해 철학적으로 고민한다 뭐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라이토가 범죄자만을 죽인 게 아닌 FBI의 레이 펜버를 죽인 순간부터 얜 그냥 신놀이에 미친 중2병 새끼이지. 그래도 최대한 인도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하려 하는 L의 정의를 비교하기엔 부끄럽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데스노트 얼마나 심플합니까? 이름만 써도 사람이 뒤진다는 걸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을 만큼 직관성 있고 심지어 만화가가 아닌 우리조차 한 번쯤은 생각해볼 법한 재밌는 상상입니다. 누구나 생각해볼 법하다 요컨대 이문이 매우 쉽다는 것이죠. 누구나 쉽게 생각해볼 법하기 때문에 누구나 흥미를 가질 법하기 때문에 데스노트는 더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었습니다. 만약 데스노트의 내용물이 지금과 똑같더라도 주제가 추상적이고 쉽지 않은 것이었다면 이만큼 이목을 끌 수 있었을까요? 데스노트가 아닌 오히려 황등신 노트 같은 거였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저랬다면 다른 의미로 관심을 받았을 것 같긴 하지만 하지만 누구나 쉽게 생각해볼 법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작가로 누구나와 똑같이 내용을 쉽게 만들어내면 안되겠죠? 데스노트는 때문에 심플한 내용을 깊이 있게 만들어 다른 시선으로 작품을 그려냅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또한 누구나 해볼 법한 생각이죠? 데스노트를 관통하는 이 주제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름 써서 다 뒤지는 거면 평소에 나한테 깝친 놈들 아니면 돈이나 쉽게 벌고 많은 걸 끝났을 이 주제에 하필 가질 거 다 가진 유복한 어린아이인 천재 야가미 라이토에게 데스노트를 쥐어줘 유치한 상상을 색다르게 풀어 엄청난 흥미를 끌어낸 게 데스노트의 첫 번째 장점이라 할 수 있죠. 데스노트 같은 만화는 두뇌 싸움 만화라서 사람들이 되게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흐름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만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두뇌 싸움 장르 자체가 복잡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데스노트가 왜 수많은 사람에게 호평이겠습니까? 어렵고 복잡한 걸 쉽게 정리해서 전달하기 때문이죠. 데스노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말풍선이 튀질나게 많습니다. 이 말풍선 안에는 이전 상황 정리, 현 상황의 설명, 이유와 근거 등이 전부 들어가 있죠. 심지어 사소하게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부분은 류크 경찰 관계자들을 통해 라이토와 에릭에 질문해가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이 점이 진짜 엄청나게 큰 장점입니다. 사람들이 만화를 왜 보나요? 머리 비우고 재밌는 거 보려고 보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뭐 이게 어쨌니 저게 어쨌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흐름 따라서 봅니다. 데스노트는 이 흐름을 독자들에게 수많은 말풍선을 통해 최대한 쉽게 전달하려 합니다. 물론 대사가 너무 많다 보니 읽는 게 번거롭고 귀찮을 순 있죠. 하지만 읽다 보면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처럼 느껴지지 않는 게 데스노트의 장점입니다. 이 수많은 대사를 통한 쉬운 전달이 재미있는 두뇌 싸움을 만들고자 한다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기도 하죠. 또한 수많은 대사를 통해 어우러지는 건 쉬운 이해뿐만이 아닙니다. 설명을 통해 내용을 이해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내용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다음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데스노트는 저 수많은 대사 안에 다음 상황에 대한 웬만한 예측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심인물이 있다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수많은 감시 카메라와 도청장치 설치, 미행 등이죠. 이처럼 만화가 제시해놓은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는 웬만한 수는 만화가 라이토와 L을 통해 이미 다 예측해놓은 겁니다. 이러니 독자들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지죠. 예측할 수 없으니 독자들은 자연스레 다음 장면을 기대하게 됩니다. 웬만한 예측이 다 막혀버렸다는 건 상황이 그만큼 갑갑한 상태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 갑갑한 상태에서 터져나오는 라이토와 L의 초공격수, 카타르시스, 빌드업 후 결과는 대부분 어떤 작품이건 간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작품은 빌드업 과정 중 인물의 위기가 봉착했을 때 여러가지 가짓수를 열어놓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인공이 새로운 기술을 보일지 아님 지형짐으로 이용할지 아님 동료가 도울지 등 여러 가짓수를 열어두죠. 하지만 데스노트는 일반적인 가짓수를 틀어막아버립니다. 이런 방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죠. 현재를 전제답게 보이게 하는 방법 예시를 들어보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스포츠를 볼 때 어떤 장면을 좋아하나요? 평범한 공격? 평범한 플레이? 안정적인 운영법? 그게 아니죠. 도박적인 수, 공격적인 플레이, 새로운 운영,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Even though I only have a man on the floor, I think he's in the bed. Oh, Faker may be in trouble here. Deathmark tries to clean it up for Ryu. Oh, look at the cleanse, look at the moves. Faker, what was that? Faker with a huge play. The 페이커가 지금까지 각광받는 이유가 그냥 잘하기만 해서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UI의 제르전처럼 화끈한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죠. 현재라는 건 누구나 함부로 하지 못할 화끈한 도박성 플레이를 할 때, 하지만 그 도박성 플레이를 철저한 계산과 실행력으로 바라주는 게 보일 때, 그리고 근거와 설명을 들을 때 이 사람이 천재구나 라는 것이 가장 잘 와닿는다 봅니다. 데스노트에서 이런 느낌의 가장 근접한 장면은 이 장면일 테죠. 私はエルです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 수많은 카메라 설치로 감시하기, 심지어 TV 방송 문구를 통한 떠보기까지 먹히지 않으니 에디 시접 라이토에게 나타나는 초공격수를 던진 것이죠. 불리해 보이는 베이커의 반피제드, 얼굴이 발각됐을 그대로 죽을지도 모르는 L. 하지만 이 공격 수요에는 타당한 근거와 자신감이 있습니다. 라이토의 명짤방과 함께 나오는 설명이 이 장면을 더 천재답게 만들어주죠. キラの可能性のあるものには L の分身でも構わない。 L だと名乗っておく。これは L にとってキラに対するかなり有効な防御であるとともに攻撃でもある。
やられたよ。いい手だ。 라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간단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컨대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물음표를 와로 바꿀 수 있는 게 제일 천재답다는 거죠. 일반적인 가젯수를 막아놓은 뒤 보이는 슈퍼플레이 외에도 데스노트가 L과 라이토를 천재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은 또 있죠. 데스노트의 핵심이라 말한 쉬운 것을 깊이 있게 박았습니다. 바로 작은 것을 거대하게입니다. L의 추리는 항상 작아 보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의 사소한 움직임이나 말 같은 작은 단서 하나만으로 여러가지 큰 가지를 만들어내죠. 라이토의 계획 또한 항상 작아 보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데스노트의 소유권이라는 작은 규칙을 응용해 이사를 인질삼아 램으로 L을 죽이게 만든 큰 결과를 만든 것처럼 말이죠. 이미 대단하고 개쩔어주는 걸 더 대단하게 만드는 것 보라 작은 것을 크게 만들 때 단순해 보이는 것을 다른 시선으로 보고 능력을 보일 때 천재적이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외에도 라이토가 미소로 나오미의 이름을 밝히는 사건도 천재가 천재임을 증명하는 좋은 예입니다. 나오미가 전직 FBI 레이 펜버의 약혼자라는 조금의 정보를 이용해 상대의 성향과 무엇을 원하는지를 순식간에 파악하는 추리력, 순발력, 판단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파악한 성향을 통해 선택한 단어로 어휘력까지 보여주는 좋은 장면이죠. 이렇듯 작중에서 라이토가 천재처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방금 서술한 것처럼 어떤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작은 것을 큰 결과로 만드는 응용력일 것입니다. 이는 내내 묘사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L이라는 천재는 작품이 어떻게 이해시키고 있을까요? 데스노트의 진행 방식을 보면 라이토의 계획이나 데스노트의 진실이 독자에게 먼저 밝혀지고 L이 추리해가며 이런 진실을 근접해가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런 방식은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쫀능이 진실이기 때문에 천재처럼 보인다. 라이토의 계획, 데스노트의 진실이 독자들에게 먼저 알려지지 않았다면 각종 수많은 말풍선과 함께 씨부리는 L의 대사는 그냥 아무개도 할 수 있는 추측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독자들은 L의 추리들이 모두 진실이라는 걸 먼저 전달받았기 때문에 L의 추리는 진실이 근접하는 미친 추리라고 생각하게 되죠. 진실과의 거리를 알 수 없는 막연한 축적과 말도 안 되는 진실이 가까워지는 미친 추리는 큰 차이가 느껴집니다. 두 번째, 쉬운 이해를 돕는다. 이런 방식은 독자들이 현재 스토리를 이해하기도 쉬워집니다. 이미 정답이 뭔지 알고 풀이를 보며 따라가는 문제와 답을 모르고 복잡한 풀이만을 해석하는 것은 이해 난이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과 같죠. 독자들은 라이토의 계획이라는 전답까지 갈 때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이 L이 분석해주는 걸 받아먹으며 정답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천재라는 캐릭터는 자칫 독자와의 벽이 쳐질 수 있습니다. 독자와 캐릭터 간의 정보 차이로 인한 벽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간이 보는 만화기에 캐릭터가 너무 인간성이 결여돼 있어 기계적인 캐릭터가 돼버리거나 너무 비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해 쓰레기 같은 캐릭터가 돼버린다면 공감도 하지 못할 뿐더러 몰입을 하기 쉽지 않아져 벽이 쳐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력있는 나쁜 캐릭터도 있지만 정의가 누구냐를 가지고 싸우는 데스노트에서 주인공들이 쓰레기 같은 짓을 서슴지 않았다면 이상함을 느꼈겠죠. 때문에 라이토와 L이 기뻐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감정들을 넌지시 던지는 데스노트의 선택 또한 훌륭하다 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 두뇌 싸움과 추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넌지시 던지는 이 완급 조절이 대단한 거죠. 감정이 과하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두뇌 싸움은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두뇌 싸움이 반복된다면 그만큼 두뇌 싸움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린드 L 테일러를 감정적으로 죽인 라이토의 첫 번째 실수, 이게 엄청 큰 스노우볼이었죠. 이처럼 만약 라이토와 L이 빡치고 슬프다고 자신들의 계획을 번복했거나 실패했다면 데스노트는 질 낮은 두뇌 싸움이 될 뻔했고 그렇다고 감정이 완전 죽은 채 두뇌 싸움만 하느라 내용이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으로 흘러갔다면 데스노트는 그저 인공지능들의 바로뜨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작품이 됐겠죠. 이전에 데스노트의 내용이 읽기가 번거롭긴 해도 어렵진 않다고 했죠? 이는 데스노트가 스토리라인이건 주제건 캐릭터건 하나에 제대로 포커스하기 때문입니다. 스토리의 타임라인이 과거, 현재, 미래로 왔다 갔다 하거나 이 캐릭터 얘기로 넘어갔다가 저 캐릭터 얘기로 넘어갔다 하게 되면 혼동이와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만약 많은 설명을 해야 하는 게 아닌 액션, 하이스트 무비 같은 거라면 모르겠지만 조금만 딴 곳으로 튀어도 전에 했던 수많은 설명을 다 까먹을 수 있는 두뇌 싸움이니 더더욱 말이죠. 때문에 데스노트는 당장 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뒤처지거나 작가 혼자 마음이 급해 급발진하는 게 아닌 독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맞춰 차근차근 사건을 밟아나가는 전개를 타죠. L과 라이토의 눈치 싸움이면 눈치 싸움, 미사미사 사건이면 미사미사, L의 라이토 감금이면 감금,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을 해결하기 전까진 어디로도 튀지 않습니다. 이런 튀지 않는 전개는 우리의 이해를 차근차근 돕죠. 전달력 있는 글을 만들고자 할 땐 한 주제에 전하고 싶은 말을 하나씩만 전달하라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진행이 결코 느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느껴지죠. 왜? 이리저리 꼬인 스토리라인의 작품은 하나하나가 다 어중간한 상태로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해결돼 지루한 파트가 긴 반면 데스노트는 하나 딱 끝내고 넘어가고 하나 딱 끝내고 넘어가는 소 에피소드를 딱딱 끊어 분류해놨기 때문입니다. 에피타이저, 메인 디시, 디저트를 시간에 맞춰 딱딱 나오는 데스노트, 1시간 기다려서 저 3개 한꺼번에 주는 김 아무개 많아, 이런 차이인 겁니다. 또한 이런 포커스는 주제와 캐릭터 부분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작품은 오직 데스노트라는 주제 그리고 라이토와 L이라는 캐릭터에게 집중적으로 포커스합니다. 어떤 사건이 진행되건 간에 무조건 데스노트를 둘러싸고 얘기가 진행되며 라이토와 L이 주가되죠. 아니 데스노트에서 데스노트를 포커스한 거랑 주인공인 라이토, L을 포커스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당연하다는 게 참 어렵고 대단한 겁니다. 만약 데스노트 진행 중후반에 갑자기 데스노트보다 경찰의 권력이 강해져 데스노트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면 두 번째 키라인 미사미사가 들고 온 데스노트가 라이토의 데스노트보다 쩔어주는 슈퍼 데스노트 같은 거였다면 데스노트는 결코 재미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이 저런 게 어딨어 라고요? 트랜스포머 보십시오. 로봇보다 미군이 더 셉니다. 배틀장 보십시오.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힘 같은 작품의 근본은 집어치우고 근본 없는 신기로 싸웁니다. 이 외에도 주제의 뚝심을 제대로 잡지 못해 초심을 잃은 만화들은 수두룩하죠. 라이토와 엘만을 포커스한 게 왜 좋아하는지는 뒤에서 더 다뤄보도록 합시다. 작중에 생각보다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경찰 관계자들, 미사미사, 요츠바 그룹, 사신, 기타 등등. 하지만 이 조연들은 결국 라이토의 장기말이자 엘의 장기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조연들이 어떤 행동을
철학은 결국 데스노트의 라이토 vs L이라는 구도는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도가 깨지지 않아 좋은 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합시다. 첫째, 싸움을 재밌게. 두뇌 싸움, 결국은 싸움이죠. 손으로 치고받고 때려부수고 하지 않을 뿐이지 결국은 싸움입니다. 싸움이 재밌으려면 당연히 적수가 강해야 되거나 서로 비등비등해야 합니다. 데스노트의 인물 중 라이토와 L 둘 외에 서로 수준이 맞는 인물은 없죠? 천재와 멍청이들이 싸워봤자 재밌을 리가 없습니다. 천재와 천재의 치열한 공방전이 재미있는 거고 우리는 이를 계속 기대하기 때문이죠. 외부인이 라이토와 L의 범주인 추리와 대결이 깨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둘째, 주인공의 특권. 첫 페이지에 실린 주인공은 단연코 어떤 캐릭터들보다 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번부터 작가가 공을 들여놓은 몰입과 처음 본 것을 익숙해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심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조연들도 매력이 있을 수 있고 주연보다 조연이 더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고 저도 좋아하는 조연들 꽤 있거든요. 하지만 전 조연들을 좋다 해도 조연으로서 좋은 거지 결국은 주연에게 정이 가더군요. 데스노트는 이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가진 특권을 이용하는 것 또한 능력이거든요. 셋째, 둘이기에 좋다. 만약 라이토와 L 외에 다른 천재가 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저는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둘이라 쉽게 정리받으며 갈 수 있는 거였지 셋이면 진짜 더럽게 복잡해지거든요. 라이토가 만든 계획을 바라치는 L을 견제하는 A를 견제하는 라이토를 견제하는 L을 블라블라블라블라 상상만 해도 아주 지랄 아닙니까? 물론 작가의 역량이 개쩔어져서 세명분도 소화가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작가로 사람이라 안 될 거라 봅니다. 아니면 갑자기 조연들의 이야기도 부각시키겠답시고 아이자와가 각성해서 별말에서 키라이 뚝배기를 깬 게 L이 아니라 아이자와였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그러므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1대1의 구도를 포커스에 이어간 것은 최고의 선택이라 봅니다. 아무리 포커스를 한다지만 계속 똑같은 것만 보면 당연히 질리겠죠? 둘이가 항상 다르다지만 똑같은 캐릭터와 구도만을 보다 보면 질리는 게 당연할 겁니다. 때문에 데스노트는 만화를 보는 독자의 시점을 이곳저곳 돌립니다. 초반부에는 L과 라이토 각각의 시점으로 만화를 보게 하다가 2324의 등장으로 라이토 vs L의 새로운 변수를 제시, 노트의 소유권을 포기했을 땐 라이토와 L 둘의 시점으로 만화를 진행합니다. 라이토와 L의 구도를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만 돌려 흥미로운 얘기를 끌어낸 건 매우 좋은 선택이라 봅니다. 데스노트는 두뇌 싸움이라는 추리뿐만이 아닌 다른 장르의 측면으로 생각해도 재밌죠. 데스노트엔 추적자와 도망자가 있습니다. 스릴러죠. 그런데 가장 위험한 스릴러입니다. 사실 라이토는 도망자인과 동시에 L을 쫓는 추적자이기도 하고 L 또한 라이토를 쫓는 추적자인과 동시에 키라에게 죽을 위험에 처한 도망자입니다. 이 둘이 딱 붙어서 서로를 쫓고 서로에게서 도망간다? 이런 점 덕분에 서스펜스는 딸려 들어오죠. L의 최후 전 바로 옆에서 계획을 실행하는 라이토나 라이토의 계획이 실현되려는 찰나 대학의 얼굴을 비춘 L 등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포탄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하나 선을 잘라가며 해체하는 듯한 가슴 쫄리는 전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데스노트는 장점만 있는 갓띵작이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데스노트에도 단점이 있긴 하죠. 천재 vs 천재의 구도를 깨고 하이스트 무비 같은 형태를 띠는 에피소드인 유튜버 그룹 사건이 졸라 재미없다는 것입니다. 장르도 갑자기 바뀐 것 같고 라이토와 L 같은 애들 보다가 어딘가 라서 빠진 것 같은 애들이 탁상공로 하는 걸 보자니 지루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게 자중에 꼭 필요한 빌드업이었지만 재미없는 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밌는 작품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작품이든 간에 노잼 파트는 하나쯤 존재하는 법이고 데스노트의 유튜버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흘린 편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봅시다. 작품의 모든 걸 다 아는 작가가 제안의 정보만 아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해야 독자들이 내용을 이해하는지도 알기 어려울 뿐더러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게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정보를 너무 적게 풀어버리면 만화는 설명이 부족해 전체적인 내용이 완전히 붕 떠버릴 테고 그렇다고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얘기해버린다면 독자들은 그 만화에 흥미를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더구나 예측 불허한 재미를 보는 두뇌 싸움의 데스노트에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머릿속에서 상상한 것을 순서대로 정리해서 알아듣기 쉽게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심지어 저 많은 내용을 재밌게? 어후, 전 고작 이런 노잼 영상 하나 만드는 것만 해도 개빡센데 말이죠. 때문에 저는 데스노트 일부를 아주 고평가합니다. 재밌는 만화, 대단한 만화, 위대한 만화란 얼마나 쩔어주는 작품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쩔어주게 전달을 하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쩔어주는 작품이어봤자 뭐합니까? 독자들에게 전달을 못하면 말짱 도루묵인데 말이죠. 아무리 시시한 내용일지라도 흥미롭게 전달한다면 그것이 진짜 재밌는 만화이자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데스노트의 재미와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나 되시고 전 이만 다음 리뷰를 준비해보러 가겠습니다.